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암 진단비 다음으로 2대 진단비 역시 충분한 치료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고 2대 진단비에 가입을 하셨지만 우리 증권 전문가들이 증권을 막상 열어봤을 때 생각 외로 허술한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래닝 시간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뇌와 심장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확한 범위와 함께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2대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증권을 열고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함께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고 013-3366-0110번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증권, 보험과 관련된 거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예, 뇌질환과 심장병은 노인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잘 보인다는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최혜경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혜경입니다. 이렇게 12월 첫날 작년에 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선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암에 대해서 또는 2대 질병에 대해서 혈압이나 당뇨가 생기진 않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 부분이 혹시 혈압이나 당뇨에 영향이 생겼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올 연말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2대 진단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혈압과 당뇨 지금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는 중노년층이 어느 정도 되냐고 보니까 30대 이상이신 인구 중에서요. 2011년도에는 34%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향후 2050년이 되면 49.1%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는 보시게 되면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제 위에 부모님이나 또 제 자녀들을 봤을 때 가족 유전인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증가할 거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뇌졸중과 심장질환을 앞서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다고 안전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 고혈압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들이 무려 10배, 9배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암에 걸렸던 분들이 암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2.3배나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단순히 지금 제가 고혈압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배나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빨리 2대 질환에 대한 보장을 더 준비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 우리가 보험은 누구나 이미 들고 있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나 2대 질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2대 질환이 있어와 비슷하다 정말 다른 거예요. 보험은 다른 듯
같은 보험이 아니라 같은 듯 다른 보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분들 고혈압에 이미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년 이내에 증권을 보시게 되면 이대 질환에 가입이 안 됐었어요. 병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보장들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생명보험사의 증권들을 보시게 되면 뇌졸중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세요. 뇌출혈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뇌혈관 질환이 왜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생명에서 보장하고 있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좁아요. 그냥 이렇게 봐도 좁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같이 뇌경색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넓거든요. 근데 이 뇌경색으로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중풍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 범위가 넓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뇌혈관 질환을 위주로 뇌졸중 진단비보다도 먼저 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요. 급성심근 경색을 보면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나왔다가 2005년을 넘어서 이제 7, 8년도에 또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담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급성심근경색이 차지하는 게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환자들 중에 협심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뇌출혈만 있는 환자는 이 뇌혈관 질환에서 보시게 되면 9%를 차지하고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은 9.5, 다 한 자리 수라는 거예요. 100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내가 2대 질병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뇌출혈이 보장되고 있느냐, 뇌졸중이 보장되고 있느냐, 급성심근경색이냐, 허혈성 심장질환이냐, 이 부분들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자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대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비, 우리가 암은 치료비 많이 들어가, 그거 이미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대 질환에 대한 치료비가요, 5,300에서 2,300 정도래요. 근데 정말 이럴까요? 정말? 저는요, 이렇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실직에 따른 생활비 필요한 거 분명하고요. 신체장애, 이 뇌졸중이라는 거, 심장질환이라는 거, 사실 어떤 후유증을 어떻게 남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간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병에 대한 거는 내가 혼자 아픈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상시 나를 케어해줘야 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저도 주변에서 너무 많은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렇게 숫자처럼 되지는 않더라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이왕이면 제대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3천만 원을 준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혈성 심장질환 준비를 하는데 연령마다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연세가 많으시면 뇌혈관 질환으로는 준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뇌졸중 진단비와 이렇게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뇌졸중 수술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비 또한도 보실 때 2대 질환 수술비냐 2대 질병 수술비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체크하시고요. 지금 이 2대 질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렸죠. 얘는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입원비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렇게 18대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는 뇌혈관 질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포함돼서 같이 이렇게 뇌혈관 질환 수술했을 때 나간다라는 거고요. 비파혈성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뇌깔이라고 하는 거, 진짜 내 머릿속에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하죠.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요즘은 많이 발견하는데 그것 또한도 이 1,000만 원 플러스 수술비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예시를 해드려 보면 20년 납으로 40세 기준으로 했어요. 30세 이후에 그 중노년층의 인구들에 대한 고혈압 통계, 당뇨 통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른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3천만 원의 수술비 300만 원씩,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비파혈성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입했을 때의 보험료가 6만 5천 원. 여자 같은 경우 4만 5천 원으로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보험은 절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발병이 되었을 때 혜택을 보면 가장 좋은 보험이고 혜택을 못 보면 가장 높은 보험이죠. 생명보험에 뇌출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당되는 게 뇌출혈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뇌졸중이어도 되죠. 왜냐하면 뇌출혈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을 때만 되는 거예요. 뇌출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보셔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증권에 있는 게 뇌출혈이냐, 뇌경색이냐, 심혈관 질환이냐, 뇌혈관 질환이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뇌와 심장과 관련한 질병을 가족력으로 갖고 계시거나 이미 관련해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대 진단비를 준비하고 또 현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험 고민 풀어드리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신 건데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셔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하셨을까요? 보장성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고요. 네. 여유자금이 좀 30만 원 있는데 그걸로 연금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여쭤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보장성 보험료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잘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40대예요. 40대시고 30만 원 정도 여유 자금도 있으시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홍정아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보험은 지금 3건이 있으세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게 받았거든요. 네. 확인을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동부화재에서 종합보험 있으시고 또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 2015년도에는 동부화재에서 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때까지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0대이신 여성분께서 연락이 되셨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셨다고 아마 그래도 진단비를 받아보는 등 그런 보험 혜택을 아직까지 누려보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건강하라 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연금 준비하고 싶다고 30만 원 정도 여유자금 있다고 하셨고요. 홍정아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 보험료가 그냥 나가는 비용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네, 그런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부화재 내 인생 행복 플러스 종합보험이 7만 네. 6천 원씩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데 네네. 20년 납 100세 만기로요. 보장보험은 재 사망이 2억이고요. 조금 전에 최혜경 전문가가 강의했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2대 진단비가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골절, 화상, 그리고 16대 수술에서 또 뇌혈관 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나 그런 고혈압, 당뇨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 있고요. 질병 네.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해도 10만 원씩. 그리고 장애가 3에서 80% 장애가 있을 경우에 1억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손해보험사의 입원비는 첫날부터 2만 원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여기 가입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운전자 담보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동부화재 내 인생 행복 플러스 종합보험을 보면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골고루 다 있는데 암 진단비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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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부화재 또 매직카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을 하셨어요. 동부화재 내 인생 행복 플러스 종합보험에 운전자 담보가 있는데 또 동부화재 매직카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을 하셨는데 또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좀, 아는 사람 때문에. 아는 분이 운전자 보험을 하라고. 네네. 그러니까 예. 운전자 담보만으로는 한 10,000원에서 한 2만 원 내외로 가입하실 수 있는데 지금 네. 5만 원으로 하신 거는 적립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를 살펴보니까 네. 지금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각 2천만 원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3년 갱신이네요. 3년 갱신. 네.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예. 네. 네네. 예. 지금 예. 가입하신 게 2014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한 번 네. 보험료가 올랐을 것 같은데 올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네. 지금 안 올랐을 수도 있고 그렇게 네. 많이 오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3년마다 오르기 때문에 또 3년 후에 2020년 가면 또 보험료가 오르고 2023년 가면 보험료가 또 올라요. 그래서 예.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갱신도 주기가 3년보다는 네. 길게 10년 갱신도 있고 15년 갱신도 있고 20년 갱신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가 긴 갱신으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3년 갱신은 좀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면 좀 좀 나중에는 싫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삼성화재에 지금 뇌출혈 담보가 있는데
네. 조금만 아까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내추럴 담보는 보장 범위가 좁거든요. 뇌졸중 담보를 가입을 하시면 내추럴도 보장이 되고 뇌졸중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크기 때문에 네. 요것도 그냥 정리를 하시고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 2,000씩을 넣어서 네. 그러면 내추럴보다는 뇌졸중 보장 범위가 넓고 20년 갱신으로 하면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6만 원씩을 납입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5만 원, 6만 원이 줄어들고 6만 원을 하니까 5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보장 보험료를 조금은 줄일 수 있었네요. 네네. 네, 그리고 연금을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네. 연금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들으신 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연금을 지금부터 네. 들으라. 지금 40대시면 아직 20년 정도의 그 은퇴 후에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연금은 공시이율로 하는 연금이 있고 투자성으로 변액연금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장기로 갔을 때는 지금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장기로 갔을 때는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변액연금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변액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못 예, 들어봤어요. 그거는 주식 채권에다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원금 단기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요즘 또 투자 수익률 자체가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 변액연금 쪽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저희 최경 전문가께서도 같이 들으셨는데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네요. 잠시 얘기 나눠보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이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준비해주신 증권을 보니까 동부화재에는 뇌졸중으로 되어 있고 또 삼성화재에는 뇌출혈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혹시 뭐 아는 분을 통해서 운전자 보험 들으신 것처럼 또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다라면 약간의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게 염려돼가지고 제가 좀 연결을 부탁드렸어요. 근데 이 삼성화재에는요 2014년도 가입 시점에요 네. 이때 이미 뇌출혈만 보장을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뇌졸중에 대한 보장이 준비되지 못하셨던 부분이어서 회사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 뿐이지 뭐 다른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젊으시잖아요. 이제 40대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정아 전문가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에 있는 게 보면은 70세로 갱신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장 기간을 더 연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렇게 연락 주신 거는 오늘 너무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12월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생각하셨던 것처럼 여유 자금으로 미리 또 이런 연금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12월이 조금 더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보험 고민 해결해드렸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좀 보겠습니다. 8011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내용 보시죠. 저는 48세 주부입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데요. 혹시 뇌혈관 질환도 반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남기셨네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예. 가능하면 좋겠어요, 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진단비는 아직까지는 암 진단비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진단비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술비 있잖아요. 수술비에 대해서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이 항목에 해당되는 담보가 있다라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횟수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진단비로 준비가 다 안 될 때에는 꼭 수술비를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만약에 수술비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연령에 따라서 가입하실 수 있는 한도들이 다 달라요. 네. 지금 48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보장받으실 수 있는, 준비하실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회사를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를 해서 수술비를 좀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만들어 놓는다라면 그 수술비를 매번 수술하실 때마다 진단금의 형태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건 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또 하나 볼게요. 9834님께서 적으셨어요. 내용 읽어보시죠. 납입 면제 기능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다 있는 건가요? 어느 보험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네요. 홍정화 전문가님. 네.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안 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건데 네. 납입 면제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중대한 질환이 걸렸거나 후유장애가 50% 이상이 남았거나 그런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만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생명보험사에서는 CI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에서 15가지면 그중에 한 가지가 걸리면 전체 특약까지 다 납입 면제가 돼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도 예전에는 암 진단이 걸리거나 뭐 뇌졸중 진단이 걸리거나 그러면 진단비 하나만 납입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은 손해보험사도 암이 걸렸으면 전체 보험료가 납입 면제되고 뇌졸중이 걸리면 전체 보험료가 납입 면제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다르고 그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습니까? 제가 실비가 아직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갑상선암에 9년도에 진단을 받았었어요. 네. 2009년도요. 네. 예. 뭐 재발이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때는 실비가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가입을 못 했거든요. 예. 네, 지금 혹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들어보면 가입 가능한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좀 자세히 좀 설명도 받고 좀 안내도 좀 받으려고요. 그러셨어요. 네. 갑상선암이 발병한 이후로 다른 질병에 노출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암은 지금 치료가 완치가 되신 상태이신가요? 네, 1기였어서. 그러세요.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님, 2006년도에 뉴욕생명 NIL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서 좀 혜택을 받으셨어요? 예, 진단비는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뉴욕생명의 이 종신보험 말고는 다른 보험은 없으신 상태고요. 네,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42살이요. 42이시고요. 저희 최혜경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42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2009년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지금은 완치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손보험이 아직 없으세요.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한 건이 있으셨고요. 최희경 전문가 지금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렇게 또 아직 젊으신데 30대 때 이런 또 큰 질병에 걸리셨어가지고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뭐 예후도 좋다고 하고 하니까 듣는 제 입장에서도 너무 다행이다 싶은데요. 네, 네네. 괜찮아요, 이제는. 네, 그리고 지금 보험을 2006년도에 준비를 하시고 2009년도에 발병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으셨던 케이스시네요. 그죠? 네, 그리고 말씀 중에 그 암에 대해서 혜택을 보셨다고 하는데 너무 다행인 게 2006년도에는 100% 갑상선이 일반암으로 지금 들어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증권을 보니까. 그래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고요. 보장은 여기에는 2006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으로 들어져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데 그 보장 기간이 이것 또한도 이제 종신보험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다 보니까 80세까지예요. 그래서 기병력이 있으시니까 이거는 다 기존 보험들은 가지고는 가시되 여기에는 상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고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서 소소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이런 부분들은 또 빠져 있고 중요한 질병이었을 때만 혜택이 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험료를 지금 현재 5만 원이라고 증권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시청자님께서는 암에 대해서 앞서 홍정화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납입 면제, 암에 대한 담보에 대한 납입 면제를 받고 계셔서 네. 실제 보험료는 39,000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은 되게 좀 좋다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55세 납이지만 참 잘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러한 이제 증권을 주시고 병력이 또 있으신데 어떠한 도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가를 보니까 담보를 준비하실 때 실비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또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약간의 할증은 되실 수가 있고요. 보험사가 많잖아요. 이 많은 보험사 중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우리 회사에서는 좀 더 위험하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래도 요 정도 폭은 감수하고 갈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 회사에 하나의 보장 내용을 충분히 넣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장단점을 좀 나눠보시는 게 좋은데 이 지금 회사 중에서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연령 대비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회사 플러스 거기에 할증 보험료를 좀 적게 내는 회사 제가 한 군데 선택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별도로 지금 간병인에 대한 거 우리가 간병비가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앞서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그런 담보 하나를 넣으면서 회사를 2군데 정도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할증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현저히 줄이시면서도 3대 질병에 대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거기에 일부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성인병에 대한 수술비들 뭐 부인과에 대한 수술비들 그리고 입원비까지도 충족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할증보험료 포함해도 보험료는 13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2군데로 하니까. 네.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료랑 합치면 16만 9천 원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보장이 준비되지 않으셨던 거를 충분히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간병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한테 내가 다른 질병이 발병하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치료받을 때, 네. 그때는 따로 이제 사람을 쓰거나, 네네. 그래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필요는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딱 뭐 여러 회사가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회사에서 간병인 특약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000원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나는 간병인을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간병인이 나오고 그 간병인에 대한 일당을 보험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경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뭐 첫날부터 입원비를 10,000원이면 10,000원 가입하신 금액대로 드려요. 그래서 양쪽을 다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실비와 같이 진단비들을 총 가져가시고 상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단 한 회사로 절대 충족을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그러면은 2개를 같이 가져가란 말씀이시죠? 네네. 뭐 때에 따라서는 2개가 아니라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2개 정도 회사면 시청자님께는 제일 적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시청자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손보험이 가입 가능하시네요. 네. 예, 다만 남들보다 보험료가 조금 비쌀 수는 있다. 네. 예, 그래도 그리고 이제 한 보험사에 치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보장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한두 군데 정도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시네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구체적인 내용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최혜경 전문가 통화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저희 방송도 계속해서 시청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물어보십시오. 저희 이번에 1205님께서 주신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제 보험에 상해 사망 2억 5천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망보험금이면 종신보험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홍정아 전문가께 들어볼까요? 네. 상해 사망과 종신보험은 다르죠. 지금 상해 사망이 2억 5천이 있다는 거는 갑자기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인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좀 작은 거거든요. 네. 근데 상해 사망은 손해보험사에 이제 어떤 담보를 넣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상해 사망이 2억 5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인데 어떠한 사망이 그러니까 질병이든 상해든 어떠한 이유로 사망을 하든 그 사망보험금은 나가요. 그리고 또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전환을 한다던가 나중에 또 생활비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다던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따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 네.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저희 풀어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요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먼저 들어와 있는 상담 내용부터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 또 문자 보겠습니다. 0922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화면에 내용 나가고 있죠. 78 되신 친정어머니 보험 하나도 없다고 하시네요. 나이가 많으셔서 좀 걸리는데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혜경 전문가님. 네네. 예, 정보가 좀 부족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예, 예. 지금 이렇게 78세시고 어머니께서 병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뭐 그게 없어서 아마 아나운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머님의 연령 78세 대부분은 우리가 뭐 유병자 보험이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간편보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는 75세까지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또 어떤 보험사에서는 80세까지 너무 좋죠. 80세까지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78세 어머니 너무 젊으시고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 있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 간편보험의 기준은 이미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5년 이내 암이나 아니면 2년 이내 입원이라든가 또는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진을 받으신 게 없다라면, 추가 진단을 받으신 게 없다라면 보장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거에 해당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 없으시다라면 지금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성인병에 대한 수술비, 그래서 뇌출혈밖에 진단비를 준비를 못하지만 뇌혈관 질환에 대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들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오늘 문자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갔습니다. 좋은 소식이었고요. 저희 이번에 또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희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얼마 전에 친구가 암이 걸렸는데, 예. 저도 보험을 들긴 했는데, 이게 그 약관을 봐도 잘 모르겠고, 예. 좀 상담 좀 드리려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52요. 52 되셨는데 친한 친구분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습니다. 시청자님 2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맞으신가요? 네. 예, 삼성하고 메리츠하고 두 군데. 예, 맞습니다. 2003년도에 삼성생명에서 종신보험 가입하셨다고 저희에게 증권 보내주셨죠? 네. 예, 그리고 2013년도에 메리츠 화재에서 케어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네. 한 달에 보험료는 한 40만 원 가까이 납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저희가 이 보험으로 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한지를 봐드릴게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52살 되셨다고 하셨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장이 어떤지 좀 알고 싶다 하셨는데 최근에 주변에서 암 진단 받아서 좀 덜컥 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대 초반의 남성분은 어떤 보장들을 꼭 가져가야 되는 건지를 집중적으로 봐드릴 거고요. 홍정아 전문가 만나보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보내주신 증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을 2003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20년 납이니까 지금 한 5년만 납입하시면 납입 기간은 끝나시네요. 네. 근데 한 번도 보장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아직. 예, 건강하셔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망이 1억이에요. 네. 예, 그리고 재사망이 1억이고요. 그리고 수술비가 이때는 1종에서 3종까지인데 1종일 경우에 40만 원, 2종일 경우에 100만 원, 그리고 3종일 경우에 200만 원인데 이때 2종일 경우는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고 그래서 임플란트 할 때도 100만 원씩이 나가요. 네. 네, 그리고 입원비가 3일 초과 하루당 3만 원씩이고요. 그리고 특정질병 특약이라고 해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이 1,000만 원, 암치료비가 1,000만 원인데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메리츠 화재 케어보험을 보면 네. 15만 9천 원씩 납입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에 의료실비와 함께 암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이 2,000만 원이 있고요. 네. 질병수술이 30만 원이고요. 7대 질병수술이 2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보니까 암진단비는 2천만 원이 있고 2대 진단비가 3천만 원이 있어요. 지금 염려하시는 암진단비가 2천이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러네요. 진단비를 수술비나 치료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암 진단이 걸리게 되면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미리 진단비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에다가 지금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제가 추가를 하게 되면 암진단비를 3천만 원을 하시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2천만 원을 하시면 7만 8천 원이 나와요. 아, 네, 그러면 암 진단비가 전에 가입하신 거 2천이랑 지금 3천이랑 합쳐서 5천이 되는 거고요. 2대 진단비도 5천으로 진단비를 5천씩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 이게 손해보험사 쪽에서 이제 보험을 더 추가로 좀 이렇게 약정을 더 해달라는 거죠? 하면은 더 그게 진단비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조금 네.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한 7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제가 네. 기존에 보험료가 한 40만 원 정도씩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진단비 나온 게 2천만 원인데 7만 원 추가해갖고 보험을 재가입하면은 새로운 걸 들게 되면 3천만 원의 진단비가 더 추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암이 아. 총 5천만 원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께서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보다는 암에 대한 걱정이 크신 것 같아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짜드렸고요. 예. 고민해보시고 또 최종 결정 전에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까지 전화 연결을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문자 볼 거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6474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함께 보시죠. 질병 사망은 100세 만기로 가입하기 어렵습니까? 증권을 보니까 전부 10년 만기나 80세 만기로 돼 있어서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질병사망 100세로 하면 어떨까요? 보험료가 종신보험 보험료만큼 비싸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선 안타깝게도 손해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질병사망에 대해서 100세가 나와 있지 않고 80세로만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 우리 문자 주신 시청자님의 경우에 증권에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최근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좀 낮추고 질병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10년으로 끊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경우들이 있어서 최근 증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세로 가게 되면 보험료가 높은데 이렇게 10년으로 가게 되면 낮은 보험료로 갖고 갈 수 있어서 좋은 점은 있지만 만약에 사망보장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1인 사망 평균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다라면 이거를 10년보다는 그냥 80세나 아니면 3년 갱신으로 갖고 간다 하더라도 좀 올려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 질병 사망이나 상해 네. 사망 같은 표현은 손해보험사에서 쓰는 네,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앞서 그 시청자님이 질병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1억이 있다라고 홍정화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생명보험사에서는 종신보험의 주계약이 있고 정기보험의 주계약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일반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보험, 상해사망, 또 질병사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에 명시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생명보험은 포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이 좋다. 아까 이대질병도 잠깐 깜짝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대질병도 포괄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망에 대한 담보는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이 가장 좋습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아마 보험 방송을 매일매일 보시면 이런 많은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9211님께서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데 어떤 특약이 있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뇌와 관련돼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홍정화 전문가님. 네, 예. 수술 받아야 된다니까 걱정되시겠어요. 저 뇌동맥류 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네. 아까 강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뇌혈관 질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뇌혈관이요. 네. 뇌졸중도 안 되고 네. 아직 막히지도 않고 예. 터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뇌꽈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담보예요. 네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7대 질병 수술비나 16대 질병 수술비나 34대 질병 수술비에 보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의료실비는 또 병원의 치료비에 또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을 잘 살펴보시고 보장도 잘 받으시고 수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좀 궁금하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기신 것 같은데 가입하고 계신 보험 증권을 보시고 각각의 보험사에 좀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 328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30대 자녀 연금을 준비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자녀 연금까지 준비를 생각하시네요. 최혜경 전문가. 네, 30대 자녀니까 이제 성인이잖아요. 네. 그죠? 결혼을 앞두고 있을 거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연금보험을 여러 개로 나눠서 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연금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추가납입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실 거고, 앞서 우리 홍정화 전문가께서도 시청자님과 상담을 하실 때 변액연금을 공시율 연금보다 추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 또한 변액연금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변액연금의 기본 계약을 정하고 나시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1배 또는 2배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보험사들이 있고요. 여기에 사업비,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사실 사업비잖아요. 근데 사업비가 없는 보험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낮게 갈 수 있고 부가 비용을 좀 적게 뗄 수 있고, 그리고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요. 수익률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예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순수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수익률을 보시는 것이 내가 연금을 잘 모르고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분한테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장기, 단기, 중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장기는 길게 연금으로 가고 단기는 이제 30대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자금을 추가 납입으로 좀 깔아주시고, 중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자녀를 키워가면서 이벤트 자금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 개의 통장으로 다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들려드릴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방송은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연결하실 수 있거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